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독호입니다. 우리 마포의 대흥동 지역에 학원가가 조성되면서 마포구가 교육특구로 들어서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런저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가운데 재수 비율이 높은 곳, 그곳의 현황이 발표됐는데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상암고등학교가 이 톱 100 안에 들었습니다. 상암고등학교 졸업생 281명 가운데 118명이 재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의 42% 정도가 재수를 할 그럴 계획이 있다라는 건데요. 절반 가까이가 재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이걸 정상적으로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보다 이제 더 높은 탑 10, 탑 10 안에 드는 학교들을 보면은 더 놀라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곳이 단대부고인데요. 단대부고는 졸업생의 60% 가까이가 재수를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재수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대개 우리가 이제 교육특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성남이나 강남, 일부 이제 양천, 이런 곳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생들에게 되는 기대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보고 나니까는 그 기대치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도 그렇고요. 부모도 재수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대학 진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좀 이상적인 교육 현상을 계속 언제까지 가야 될까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송독화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마포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돼서 보고대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오령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12월 12일 어제였죠. 12월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 등록한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요. 선거 관련된 정보나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송독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에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소식인데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 있죠. 10일 날 있고, 그 전에 이제 이 선거 관련된 일정들이 쭉 있는데요. 어제 12월 12일부터 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총 4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포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창호 씨,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수 씨가 이름을 올렸고요. 국힘으로는 현 국회의원인, 네, 비례대표이죠. 비례의원인데 최승재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 세 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마포 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정혜원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마포구 의회 의원이었죠. 네, 마포구청장 후보자로도 국민의힘 후보자로 경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잠시 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리죠. 자, 네,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군요. 열린 게 아니고 오늘 열립니다. 마포구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소득 보존을 위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사업은 16개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포 시니어 클럽을 포함해서 13개의 민간기관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총 55개 일자리 사업과 관련 돼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3,655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 노인 일자리 박람회는 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여기에 이제 마포 시니어 클럽이나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 박람회장에 오시면 바로 일자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마포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치매 상담 같은 부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네 개 분야의 사업인데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뭐 이렇게 네 개의 분야에서 진행이 되는데 작년보다 170명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70% 이상 늘어나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효도밥상 지원단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매장 운영 사업단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쭉 해왔던 거리 환경 지킴이 그리고 노노케어 급식 도우미 사업 이런 이제 공익 활동형 사업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네, 활동비가 올해보다 2만 원 정도 더 늘어나서 월 최대 29만 원이고요. 시니어 승강기 안전점검과 같이 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은 월 60시간으로 해서 최대 76만 1,000원 정도 하고요. 건강보험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신청은 13일부터 19일까지 할 수 있고요. 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박람회장 참석을 하셔도 되고요. 사업 수행 기간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내용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평균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전셋값의 경우에도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전세 가격이 2,3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집주인이 아니고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는데 왜 월세 가격과 이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나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월세의 평균 가격은 10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요. 102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는 4만 원 정도 올랐고요. 네. 2011년보다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보다는 12만 원 더 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액의 60% 정도는 100만 원 이하의 거래였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아파트가 월세금의 아파트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6% 정도 비중이 감소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이 높은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포는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100만 원이 넘는 9개 자치구에 들어갑니다. 마포구의 평균 월세는 102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인데요. 놀랐습니다. 네, 208만 원. 네, 뭐 2배이네요. 마포에. 이렇게 이제 전셋값이나 월세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전세도 월세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집 없는 서름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합정동 7번 출구, 네. 7번 출구 일대, 네, 거기가, 네, 이 가톨릭 성지이잖아요. 네, 그쪽 성지인데, 그 지역이 한마르트라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상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르트는 합정동 플러스 몽마르트의
이 합쳐서 이제 한마르트 이렇게 부르는 건데, 몽마르트가 이게 순교의 언덕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 성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20, 30대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하고 있고, 마포구가 이제 여기서 하늘길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정식으로 붙이면서, 이름을 붙이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한마르트에 대한 검색량이 작년보다 83% 정도 더 늘었다고요. 다양하다, 조용하다, 즐긴다, 분위기 좋다, 눈에 띈다, 뭐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 상권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상권 내 이 3년간 지금 서울에서 5곳을 선정했는데 최대 30억이 투입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다양한 뭐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 홍대 앞쪽이 조금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이라고 중심이라면 이쪽은 조금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네, 그런 곳으로 네,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습도가 낮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가 높아집니다. 다른 때보다 한 1.5배 정도 네, 미세먼지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포구가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미세먼지 관리제는 올해로 이제 5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배출 저감 그리고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운송이나 난방, 뭐 사업장, 노출 저감 이렇게 4개 분야에서 총 15개 관리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운송,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고요. 매연 과다 배출 차량, 공회전 차량을 제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행 거리가 1697km 이하인 차량을 운행할 때 만 마일리지를 특별히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난방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에코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는 직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 가구에 만 마일리지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는요. 난방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난방 온도가 공공은 18도이고요. 민간은 2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분야에서는요. 지역에 있는 91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60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곳에 미세먼지 감축 관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시민 참여 감시단을 구성해서 이 순찰 계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출 저감 분야에서는요. 학교, 병원 같이 취약 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3개 구간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해서 도로 노면 청소, 물 청소 횟수를 확대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영화관, 어린이집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33곳, 이곳은 실내 공기질 관리와 미세먼지 경보 제도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도로나 학교, 공원 이런 곳에는 사물 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운영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주민참여 효도밥상 참여 급식 기관을 16곳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 6일 이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거라든지 당뇨, 고혈압과 같은 건강 상담도 진행하는 이 노인 통합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내년도에 반찬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찬 공장이 완료되면은 급식이 더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추가 모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응모 자격은 주 6일 하루 20명 이상 급식 제공이 가능해야 하고요. 급식 운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공고1인 이날 기준으로 마포구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 대상입니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고요. 네, 신청서를 작성해서 마포구 어르신 동행과로 방문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뭐 사업 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재정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이 16개를 선정 발표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효도밥상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마포구에는 17개의 급식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독거노인 500여 명에게 지금 점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개 기관이 더 추가가 되면 총 1,500명 어르신들에게 효도밥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2부에 이 나머지 좀 소식들이 많은데 그 소식을 좀 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마포에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매년 마포구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수 의원들에게는 이 상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얘기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오령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복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오령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사실 우리 마포의 굉장히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이죠. 네. 이것도 좀 어떤 곳인지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는 곳이고요. 네.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매년, 이 마포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오는데요. 올해도 좀 네. 진행을 하셨어요. 네네. 올해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을까요? 올해 모니터링은 이제 네. 마포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2022년도 7월부터 한 2022년 6월까지 진행했던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네. 기반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정책 발언을 수집하기 위해 키워드 사용해서 이제 회의 내용을 검색하고 발언 수집하고 발언 수집 시 회의록에 있는 발언 그대로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의록을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거네요. 그쵸, 그쵸. 네. 와, 그 회의록을 그때그때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에 다? 이제 그때그때 보는 거죠. 이제 많은 양에 도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그때 보고 있고요. 예. 그 양이 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1년치여가지고 예. 발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이 이 모니터링을 했을까요? 올해 모니터링은 사업 담당자인 제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네. 분류하고 외부 평가인원 3분 모셔가지고 회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직접 당사자분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령진 씨 혼자서 거의 네네. 보신 거네요. 와, 이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도움을 다른 분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이 모니터링은 뭐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분리하고 그랬을까요?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제 장애인 및 장애인 예산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네. 발언 분류를 하고 있고요. 발언에서도 이제 현황 파악 질적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질적 질의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발언을 했느냐? 네. 근데 발언을 했는데 발언에서, 어떤 질적 내용으로 부분. 했느냐? 네. 뭐 이걸 그냥 단순 발언인지 아니면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이 불편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걸 했느냐? 이렇게 네. 좀 분류를 했군요. 그쵸, 그쵸. 네. 많이 나오던가요? 한 25건 정도의 발언 수가 나와서 네. 위원당 1.3건의 발언을 하신 걸로 나타났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발언을 거의 1년간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포구의회가 19분인데 그 중에 9분 정도만 발언을 하신 거네요. 네. 네. 한 20여 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신 거네요. 네. 네네. 대부분은 아무래도 좀, 해당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복지도시위원회 분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장애인 예산 쪽을 보다 보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네. 분들이 발언도 많이 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로 어떤 발언이 좀 많았나요? 저희 발언은 주로 현황 파악 질의가 전체 44%, 네. 문제 제기 및 질적 질의가 56% 정도로 이 예. 두 가지 질의로 많이 발언을 하셨어요. 네. 현황 파악이 반, 그리고 좀 개선이나 뭐 이런 쪽의 네. 발언이 반 정도 이렇게 네. 됐었네요. 네. 네네. 뭐 이렇게 어쨌든 발언을 수집을 해서 네. 그거를 뭐 평가를 별도로 하셨어요? 저희가 평가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질적 발언이랑 그런 거를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고요. 네. 이제 이 발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에서 개발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요. 네.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발언 수와 발언 가중치를 네.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세 분의 우수 구의원을 선정을 해서 시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언에 뭐 점수를 매기나 보죠? 네네. 저희가 그 발언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네. 이제 발언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의 발언을 더 많이 하셨는가, 네. 그래서 양적, 질적을 모두 확인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예. 이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제 세 분의 우수 구의원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것까지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의 구의원이 선정이 되었고요. 어떤 네네. 구의원분들이실까요? 저희 구의원분들은 이제 백남한 의원님, 장정희 네.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이 우수 구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세 분의 구의원이 어쨌든 모니터링 결과로는 이제 우수한 의원으로 이렇게 네네. 나온 거네요. 네. 네네. 뭐 어떤 부분들이 있었길래 이 세 분의 의원들이 선정이 됐나요? 장정희 위원님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으셨고요. 네. 이제 저희 25건의 발언 중에 한 8건 정도를 네. 장정희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백남한 의원님께서는 질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요. 예. 한선미 위원님은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 모두 평균치 이상을 달성하셔서 우수 구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어쨌든 1년간 그러니까 뭐 지난해 7월부터 이제 6월까지였는데 그 1년간의 의정 활동의 결과로서 장애인 우수 정책 장애인 정책 우수 의원으로 네, 3명의 의원이 선정이 되었다는 거네요. 네. 네네. 뭐 이분들에게는 뭐 시상이나 뭘 했나요? 네. 저희가 2024년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마포장애인 복지관 지하 1층에서 이제 모니터링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제 세 분께 시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좋아하시겠죠? 네. 이게 어때요? 이게 마포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지난 어떤 이런 모니터링과 모니터링과 비교해보면 뭐 좀 더 많이 늘어나고 뭐 내용도 좋아지고 그러나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이제 사회 참여와 이제 그리고 이제 촉진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장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자 진행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세 분의 의원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관련된 문제나 뭐 사업에 관심을 뭐 계속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더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이제 마포구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10회차를 맞이한 꽤 큰 의미가 그러네요. 있는 네.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이제 마포구 의회에서 장애에 관한 끊임없는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포 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 사실 거의 유일하게 이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사실 장애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도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시적으로 못하면은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라도 네, 의정 모니터링을 좀 해서 네,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응원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애인 의정 모니터링 관련해서 네, 오령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22년도 선거, 네, 22회죠.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앞에 알려드립니다에서 못 전해드린 지역 소식 띄워드리겠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앞에 알려드립니다에서 못 보내드린 뉴스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에서 아트페어를 진행을 합니다. 이 레드로드 갤러리를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제6회 마포 아트페어를 열게 됩니다. 네, 이 마포 아트페어는 이 예술인들 특히 이제 뭐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화가분들,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좀 지원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 아트페어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43명이 선정이 되었고, 이 43명의 작가분들의 작품 114점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화가 82점이고요. 디자인이 22점, 설치 7점, 융복합이 3점이라고 합니다. 거리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로드 로드 갤러리에 전시가 되는데요. 네, 길에 전시되기 때문에 투명 아크릴과 함께 아크릴로 이렇게 보호를 하겠죠. 네, 보호해서 전시를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직거래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구매자가 원하는 작품 같은 경우엔 중개 수수료 없이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이 아트 페어니까요. 작품 전시와 판매뿐만 아니라 뭐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어반 드로잉 같은 다양한 미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홍대 레드로드 5에 레드로드 5 다섯 번째이죠. 레드로드 5면 저쪽 어딜까요? 저기 이 당리 발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쪽에 운영이 되는데요. 5.1m. 네, 그리고 길이로는 폭으로는 5.1, 길이로는 11m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햇빛센터를 열었죠. 네, 이 임신부터 출산까지를 지원하는 예비 부모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육아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이 이제 5개월 만에 1,000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이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11일까지 1,017명이 등록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960여 명, 970명 정도에 가까운 분이 임신 준비 검사를 마쳤고, 난임 상담이나 의료비 지원도 970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포보건소 2층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에 산모 건강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이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쨌든 뭐 이런 지원은 열심히 찾아서 받아야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 문화재단에서 인디 뮤지션에게 음악 제작 기회를 제공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포 문화재단이 서울 마포 음악 창작소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이곳에서 오는 15일까지 인디 뮤지션을 위한 음악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인디 뮤지션들은 아무도 이 음반 작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반 제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정규 앨범 한 장 발매 미만인, 그러니까 정규 앨범이 한 장도 없는 그런 뮤지션이면 되고요. 장르에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 전문위원이 심사를 해서 8팀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네, 최종 선정되면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녹음이나 믹싱, 마스터링 뭐 이런 사업에서부터 홍보에 필요한 영상 제작 그리고 뮤직비디오, 프로필 사진 촬영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통사를 통한 음원 유통 지원까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로 이제 4번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총 20팀이 제작 지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자,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포의 굿윌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이제 망원역 1번 출구 근처에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이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 복지 전문 기관인데요. 네, 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굿윌 스토어는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에서 물품 후원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기부받고 그 기부받은 것을 이제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하는 수익금을 이 굿윌 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급여를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그런 지원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품을 기증하게 되면은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요, 이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군요. 네. 하나만 더 알려드리죠. 네.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마포 학교가 종강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11일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이 마포 학교는 이 공부할 기회를 놓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 종강식에는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서 이선재 명예교장 이렇게 해서 한 8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초, 중급 기본교육을 수료하게 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64명에게 수료증 전달을 했고요. 또 수강생 대표가 감사 편지를 낭독을 해서 그동안 애쓴 강사분들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마포 소식 여기서 마치고요. 음악을 하나 또 띄워드리고 선거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어달님이 부릅니다. 넌 나의 바다. 살짝 눈을 뜨면 반겨오는 햇살 젖어드는 파도 소리 어딘가 도착해야 할 운명처럼 누군가의 꿈속처럼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한 걸음씩
다가서서 두 발자국은 빛 줄렁이는 바다 보이지 않는 바람 찾아드는 그리움 길들여 지지 않는 바다 말없이 수줍은 수평선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조금씩 다가오는 찬 물결 바다 내 몸을 감싸고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깨어있다는 사실 흔들리면서도 살아내고 순한 바람 눈앞에 바다 따뜻한 늘 소중한 발걸음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넌 나의 바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진행이 되죠. 그날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요. 1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일정을 좀 알려드리면은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은,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띠를 둘 수 있고, 사무실도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근, 운동원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도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분들은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현역 의원들은 잘 안 합니다. 네. 안 해도 굳이 이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해도 예비 후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포는 국회의원 2개의 선거구가 있어요. 네, 선거구 2개가 있고, 마포 갑은, 농내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인데, 지금 이곳은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 지역이 되어서 여러 명이, 이곳에 이제, 출사표를 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내 의원도 좀 구설이 있죠. 네. 아직 뭐 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약정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경쟁자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마포갑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유창호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은 66년생입니다. 남자이고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관련된 거는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의
소통 메시지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전과는 없습니다. 네, 학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수 예비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64년생이고요.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학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졸업을 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미국 예시바 대학교에서 법무 박사, 법학대학 법무 박사를 마쳤고요.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이제 최승재 현 의원이죠. 예비 비례대표인데요. 네, 이분은 67년생이고 소상공인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포 을 지역은 사실 경쟁이 심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이 정혜연 전 마포 구의원이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004년도에 있었어요. 지역에서 문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네. 자, 오늘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